아버지한테 전화가 옵니다. 나름대로 충격적인 내용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공연장에 와서도 뭐 그러고 하여튼 너무 진짜 좋아하고 뭐 듬직하다 그러고 뭐 아들 같다 그러고. 그런데 이게 내용이 그 얘기예요. 결론은 뭐냐면 자기 딸내미 돈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나는 그 황당한 얘기지. 나는 거꾸로 반대를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나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딸내미가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거야. 어, 내 남자친구하고 한국 남자친구하고 이거 계속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이 어디 있냐?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버지가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여자애는 자수성가했어요. 아버지한테 돈을 받은 게 아니야. 지가 혼자 사회생활해서 집도 두 채 사놓고 뭐 하고 이렇게 자기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번 도와준 게 없어. 물론 키워준 거는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돈은 자기가 쓰겠다는 생각이고 아버지도 그거를 만류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가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자네 내 딸내미 돈 좀 안 썼으면 좋겠다고. 사업하는데. 그래서 아버지 저는 그런 생각한 적 없고요. 오히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전화를 끊었어. 전화를 끊었는데 뭐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서운한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저도 진짜 뭐 장인처럼 돼 있거든. 뭐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뭐 일 있을 때마다 내가 달려가서 두 번 싸우는 거 말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 생신날 가가지고 선물도 사드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내 딸내미 이용하지 말게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뉘앙스가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런 얘기하니까 상당히 섭섭하더라고.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렇지. 처음으로 얘기한 거지.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충격 아닌 충격인데 되게 섭섭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러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그 다음날 내 여자친구가 이제 사무실 그 연습실에 와가지고 얘기 이제 같이 밥 먹고 그런데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 왔던 얘기를. 왜냐면 하면 또 딸내미가 또 난리칠 테니까. 왜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러냐고. 뭐 당연히 그렇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니까. 그것도 내 성품을 알고 성품이라까지는 없지만 성향을 아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저는 그 여자친구가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 친구 입장에서 나를 봤을 때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정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미친 듯이 일을 했거든요. 제가 어떤 일을 하든. 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썰 푸는 데서 느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자기가 완전히 그냥 남자 느낌, 남자 냄새를 확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나한테 거의 가스라이팅 돼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며칠 후에 걔가 알게 됩니다. 제 여자친구가.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해서 경고를 했다는 얘기를.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아버지랑 막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근데 이 친구도 또 열받으면 또 성격이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나는 그걸 또 몰랐어요. 몰랐는데 아버지가 또 전화가 온 거야. 어? 네가 얘기했느냐고.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딸내미가 알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니. 근데 그거를 엄마가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한 줄 알고 난 얘기 안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안 쓰겠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딸내미도 결혼도 이제 정식으로 해야 되고 미혼모라고 그랬잖아요. 미혼모. 헤어졌으면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대놓고 그러지는 않은데 서로 이제 뭐 각자 인생도 좀 생각할래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막 열이 받을 정도로 진짜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얘기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부정을 못하겠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 여자친구가 내가 좋지만 사실은 이제 가족이 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성적인 흥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점점 없어졌어. 이미 몇 년이나 사귀신 거예요? 3년 정도 사귀었지. 3년 정도 만나신 거예요? 3, 4년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감정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감정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냥 가족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성적 흥분도 안 되고 좋기는 너무 좋아. 이해하시죠? 어떤 건지. 좋은데 하여튼 그 내 몸하고 이 소중이하고는 또 생각이 틀리니까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얘랑 계속 가면 얘 성격을 아니까 얘는 계속 진행할 거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돈을 써야 된다. 근데 그 리스크가 사실은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할 용기가 없는 거야. 이제 지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애새끼들 그 싸가지 없이 하는 행동들부터 시작해서 중국 애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다 내가 지금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 많은 진짜 파란만장한 얘기들을. 근데 한국 요즘 뭐 MZ 세대들도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중국 애들은 벌써 그랬어요. 벌써. 그 허담때 길거리에서 막 꺽꺽거리고 숨 넘어가도 안 쳐다봐요. 그냥 다 지나가요.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니 오직 하겠어요. 그 이기적인 애들을 막 열 몇 명을 합숙을 시키니 뭐 물건 없어지는 것도 보통이고 심지어는 내 방에 들어와서 돈 훔쳐가는 새끼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야마가 도는 거야 나는. 그런 거를 다 누르고 했는데 이 개새끼들이 또 중간에 배신도 했지. 해서 또 도망갔는데 또 제주도 공연까지 해외 공연 시켜준다고 그래서 나갔는데 돈도 못 벌었지. 또 거기서 그 새끼들 또 싸가지 없는 행동을 계속하지. 그러니까 이제 난 지치고 지친 거야. 아유 내가 진짜 광고 영상이나 찍고 여기서 중국 제작사나 방송국에서 내가 일하는 게 낫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내가 이 지랄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슬슬 내가 이제 아버지가 한 얘기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 아버지 생각이 옳은 게 아니고 아 내가 오히려 얘 인생을 내가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러고 솔직히 그거 다 핑계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진짜로 막 내가 이 여자랑 막 아니면 못 살고 막 그런 관계도 사실은 아니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좋아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또 이게 또 많았어요 내가. 그 단원 안에서는 없었지만 밖에 많았어 이게. 만약에 그분이 지금 연락이 오면 다시 만날 생각 있으세요? 있지 지금. 먼저 한번 연락해 보시지 그러세요. 니 뽕이다. 안 만나. 왜냐면 내가 걔한테 도움이 안 돼. 지금은 짐이 되지. 그리고 나는 지금 뭐 내 앞가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걔처럼 그렇게 불을 쌓아놓고 있질 않아. 잘 살아 지금. 잘 살고. 근데 연락하려면 할 수 있어. 지금도 위챗 연락처 있고 다 전화번호 있어. 안 바꿨어 전화번호. 근데 뭐 한동안까지 그 내가 한 2년 전까지 연락을 했었지. 근데 연락하면 돼. 뭐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서서히 얘랑 좀 거리감을 좀 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도움도 안 되고 그때는 또 그러니까 그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약간의 이제 거리감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거리를 조금씩 제가 저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들 공연 사전에서 봤듯이 제 여자친구 못생기지 않았어요. 그 교양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여자가 정말 괜찮은 여자예요. 내가 만났던 여자 중에서 정말 진짜 두 손가락가 들어갈 정도로 매너도 있었고 교양도 있었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3, 4년 더 사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 번을 싸운 적이 없어요. 이 여자친구랑 단 한 번을 싸운 적이 없어. 저도 성질이 불같거든요. 사실 아니 남자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 한 번을 싸운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진짜 애가 그러니까 똑똑한 것보다 현명해요. 현명하고 자기가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고 아주 교양도 있고 매너도 있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자고 나도 입에서 입냄새가 안 나. 그 정도로 관리를 해. 그러니까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꼭 볼일 보고 가글을 하고 들어오고 이럴 정도야.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항상 가까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입냄새가 안 나. 항상 입냄새 나는 거 얼마나 괴로운 거 아시죠? 아유 못 만나죠. 뭐 진짜로 이쁘면 안 만나겠어? 정말 이뻐 그림 같아. 그럼 만나. 근데 그런 여자들이 관리를 더 잘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그래요. 몇 명을 만나봤다고 당신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만난 애들 한 10명 10손가락 안에 들지? 아예 더 되죠. 11?
아니 뭐 그냥 넘어가요. 뭘 넘어가. 내가 네 스토리를 아는데, 아이, 저 구라쟁이 저거. 아이. 어쨌든 그런데 그런 여자를 내가 버리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버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조금 거리감을 두고 나를 그냥 애인으로만 생각하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지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당연히 그 다음에 애들은 해체를 했지. 내가 이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내가 시작을 하고 결심을 하면 니들 그때 모여라.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걔네들하고 점점 그, 그 거리감을 두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다시 제작을 하게 되면 연락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연락이 오죠. 언제 시작하느냐 뭐 이런데 이제 어쨌든 나는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서서히 이제 그만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애들한테도 그렇고 여친한테도 이제 그런 거리감을 제가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만날 거를 뭐 핑계 있다고 그러고 뭐 오늘은 사무실에 오지 마 그러고 난 나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거리감을 두게 됩니다. 여자친구랑 그때 뭐 눈치는 못 챘고요. 눈치는 못했지. 눈치는 못 챘는데 어쨌든 내가 이제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헤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좀 시켜야 되겠다. 열기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껌딱지야. 그냥 내가 여기 가면 여기 가고 여기 서면 여기 쓰고 앉으면 같이 앉고 그러니까 조금 그거를 좀 자제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야 저기 뭐 너 있는 거 다 팔고 그 이민 가자 그러면 알았어. 이런 정도야. 그 정도로 완전히 그냥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열기를 식히는 뜻에서 좀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좀 지방을 내가 가서 지방 방송국에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방에 그 알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방송국 뭐 제작이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했는데 난징 남경 옆에 양주라는 데가 있어요. 양주는 뭐냐면요 경주 같은 데예요. 우리나라 약간 문화도시야. 예전에 뭐 옛날 것들도 있고 뭐 소시호라고 거기 큰 저기도 호수도 있고 그런데 옛날 전통 그 경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주 전통 있는 데인데 거기 예전에 그 뭐 후진타오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출신이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지도자들도 많이 그쪽에서 배출을 했었고 그러고 뭐 하여튼 그랬던 그 장택민이 거기 출신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지방 도시인데 도시는 인구는 크질 않아요. 300만인가 400만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런 문화의 도시 그쪽 방송국으로 제가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경을 떠납니다. 여자친구랑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간 거예요? 정리는 안 했지. 정리 안 하고 나는 그냥 출장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고 자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양주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쪽 방송국에서 웰컴 한다고 오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뭐 그때는 짐을 싸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출장 형식으로 가방 몇 개, 옷 몇 개만 들고 기차 타고 가요. 북경역에서 기차 타면 반기차인데 밤 7시 반인가 출발하면 아침 6시에 도착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 침대 기차 타고 내려가는데 그것도 뭐 굉장히 재밌죠. 왜냐면 그 별 사람들이 타니까. 근데 그 1등 칸 말고 2등 칸에서 가거든요. 1등 칸은 거의 뭐 이제 저기 비싸니까 못 가고 2등 칸도 괜찮아요. 3등 칸은 이제 그때는 이제 다 침대차인데 거기는 뭐 사람들이 많아요. 그 1층, 2층, 3층까지 있고 내가 늘 이용했던 2등 칸은 복도가 쫙 있으면 문이 있어요. 문 열면 1층, 2층 침대 1층, 2층 침대. 그래서 4명이 딱 들어가요. 4명이. 그럼 문 딱 닫으면 끝이야. 그 4명하고만 잘 만나면 돼. 그 운만 좋으면 돼. 근데 3등 칸은 문이 없어. 문이 없고 6명이 한 칸이야. 6명이. 그리고 문이 없고 옆에도 6명, 6명. 이러니까 복도에 문이 없으니까 그냥 막 개판이야. 무지하게 떠들어. 막 밤새도록 떠들고 그 복도에 약간 간이 저기 의자 접었다 다시 붙였다 접었다 붙였다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컵라면 먹고 이거 뭐 해바라기 씨 까가지고 바닥에다 다 흘리고 막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잠을 못 자. 만약에 잔다고 그러면 귀마개를 꼭 하고 자야 돼.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봅니다. 제가 양주에서
양재에서 찍다가 뭐 올라오고 이제 그런 시간이 된 거지. 그리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 방송국, 지방 방송국에서는 이러지 말고 고정으로 프로그램을 좀 맡아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북경으로 올라가서 진지하게 내 여자친구랑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순을 천천히 밟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합니다.